먼저 하나대투증권 박문환 이사 연결해서 글로벌 증시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홍콩 쪽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네, 홍콩 시위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잘 날없네요. 하나 악재 끝나면 또 악재가 계속 연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전망 그리고 시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9월 22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홍콩 항생지수가 1.7% 정도 급락을 했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에 대한 기본 방침과 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할 이유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꺼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별 일이 없길래 뭐 큰 문제 없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홍콩에서 그 문제 때문에 시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가 말한 홍콩에 대한 기본 방침은 소위 일국양제의 약속이었는데요. 일국양제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의 나라의 두 개의 제도를 인정하자라는, 그러니까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구를 인정하자라는 취지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시진핑의 해석은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 홍콩의 일을 잘 처리하는 관건은 일국 양제 방침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며 관철하는 것이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일국 양제 방침과 기본법을 확고부동하게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죠. 그럼 시진핑이 과연 뭘 그렇게 확고부동하게 관철시키겠다라는 거였을까요? 어렵게 길게 빙빙 돌겨 말했던 것이지만 그의 발언은 결국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감독권과 관할권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2017년 홍콩 행정수반선거의 후보 자격을 제한했던 중국 당국의 최근 결정에 대해서 반발했던 일부 홍콩의 움직임에 대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자라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따져서 말하자면 홍콩에 대한 시주석의 생각이 확고하니까 다른 마음 품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거의 경고 수준의 발언이었죠. 그의 발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덩샤오핑의 시대로 잠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1984년 협정을 통해서 영국과 중국은 조차 계약을 만료하는 과정에서 50년 동안은 자본주의를 유지하자라는 조건을 제시했었고, 덩샤오핑은 이에 대해서 보장을 하게 됩니다. 2017년도에 그 보장 합의에 의해서 홍콩인들의 총투표로 행정장관을 선출하게 되고 홍콩은 고도의 자치구로서의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홍콩인들의 총투표에 대한 해석을 시진핑이 싹 사회주의적 관점으로 바꾼 겁니다. 총선거? 그래 자유롭게 해라 이겁니다. 다만 중국이 정부가 인정하는 두세 명의 후보에 대해서만 자유롭게 선택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생들이 당연히 반발을 한 거고 시위를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의 발단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시장에 주는 영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은 아시다시피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전체 GDP에서 16%가 금융산업으로부터 창출되고 있죠. 특히 헤지펀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자금의 대인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유럽 시장에서도 홍콩 샹하이뱅크라든지 아니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같은 전체 매출의 20% 이상이 홍콩에서 발생하는 몇몇 은행주들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었죠. 많은 점포들이 안전을 이유로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다지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더욱 심각해진다면 자금 유출은 물론이고 후광통의 계획도 무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중급 이상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왜 갑자기 시진핑이 강경하게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일까요? 지금까지 홍콩은 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물이었습니다. 못 살던 시대의 달러 유입에 매우 중요한 창구였고 또 전체 GDP에서 8%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함부로 대접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 영향력이 자체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데다가 홍콩을 대체할 만한 여러 경제 특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강경하게 밀어붙여도 된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충분히 기다렸다라는 생각이고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부 관료는 물론이고 홍콩의 대표 행정관료까지 친중국 성향의 인사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는 체류탄 발사를 자제하고 시위대와의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었는데요. 홍콩 민주화와 자치를 주장하는 범민주파는 이를 즉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런충이 행정장관의
퇴진을 요구했을 정도로 시위대의 생각은 예전과 달리 매우 단호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진핑은 홍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고 시위대의 그 생각 또한 단호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죠. 물론 시위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위가 일단 시작되면 그 방향을 함부로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시위와는 좀 더 다른 차원이다라는 점에도 저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홍콩의 시위가 크게 확산될 가능성, 그것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붕괴될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를 말씀드리죠. 지금까지 홍콩의 시위는 언제나 들불처럼 타오르다가도 소멸되고를 반복해 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범국민적 시위가 아닙니다. 전체 국민이 다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홍콩에는 친중국 성향의 인사들도 참 많습니다. 특히 홍콩 정부는 물론이고 금융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일부 대다수가 친중국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진핑의 발언에 대해서 홍콩 정부는 물론이고 일부 기득권 층에서는 즉각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죠. 게다가 오늘 새벽 미 증시의 경우에는 낙폭을 키워 출발했다가 대부분 회복되고 마감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도 아직까지는 홍콩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이 됩니다. 최근 홍콩 시장은 계속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 허브로서의 위치가 흔들릴 경우에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의하면서 추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박 기자님, 이제 홍콩의 문제는 확실히 그쪽에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반 국내를 둘러싼 환경들이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0월달 증시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증시를 붙잡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을 환율로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보니까 수출도 크게 줄었더라고요. 수출도 물론 수입도 줄어가지고 경상수지는 꽤 크게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 수출을 계속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가장 크게 했던 이유가 저는 원엔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950원 정도를 제 생각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반등의 시기도 임박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조 대도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비껴날 상황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0만 원대 주변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 어느 정도 반등할 자리도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950원입니다. 원엔 환율이 950원이 깨지면 박스권 하단 이탈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외국인도 최근 시장에서 적극적이지 않죠. 외국인의 매매도 이러한 환율 문제로서 좀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또 다른 네. 좀 외국인 같은 경우 유럽계나 최근에 일본계 그리고 중국계 자금 얘기도 하는데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 좀 그런 것도 열어둘 필요가 있을지요? 외국인들 최근 매도를 한번 집중을 해서 보면요. 그렇게 많은 매도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1조 2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매도한 것들을 잘 살펴보면 거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도, 그리고 또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대한 매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매도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그건 이제 알리바바에 대한 상장 때문에 리밸런싱 때문에 아마 매도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의 몇 군데에 대해서 매도를 뺀다면 사실 외국인들은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지 매도라고 아직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도 950원이 붕괴되는지 마는지 이걸 보느라고 관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